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국민 필독서죠. 유연함의 힘 그 6번째 특강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야무지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제가 뽑아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메타 무지. 사실 메타인지랑 똑같은 건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6번의 특강을 하면서 진짜로 가장 완벽한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유연함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읽다가 보시면은 이제 스터디언 정도 되고 졸꾸러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메타인지 관한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또 독서를 기존에 안 하시고 메타인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심지어 메타인지를 알아도 그 부분이 메타인지 파트구나라고 이렇게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꼭꼭 씹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진짜 이번에는 책을 씹어 먹는다는 각오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에서 더 나가서 제가 새로운 장명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진짜 이번 기회에 DNA의 유연함의 힘을 콱 박아드리려고 뼈에 진짜 새겨드리려고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이거는 메타 무지네. 그러면 제가 깔깔깔깔거리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분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 무지 뇌리에 박으시면서 그 부분은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어떻게든 꼭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진짜 대국민 필독서고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다음 쪽에서 좀 이걸 또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10강, 특강 10강 함께 하면서 이번에 유연함의 힘을 마스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제 제가 댓글 2개를 가져왔거든요. 댓글 2개를 갖고 왔는데 최근 댓글이에요. 이 댓글은 멘토링 프로젝트를 들으신 분이에요. 킴 크레이스니까 저는 사실 이 아이디만 보면 누군지 모르는데 내용 보면은 아마 현정님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편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왜냐면 이제 데일리 리포트랑 이제 사연을 봤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은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들으면서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하는 동안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많이 생각나고 유연함의 힘 책의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렸죠. 멘토링 프로젝트는 뭐랑 똑같다? 유연함의 힘 마스터 프로젝트랑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멘토링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특강 같이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오면은 멘토링 프로젝트 들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좋은 책을 주변 아는 지인에게 다 소개하면서 또 일하느라 종일 운전대를 잡고 책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남편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책 하나 마스터해도 정말 지금 하는 일을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4강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연함의 힘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부터 유연함의 힘을 처음부터 다시 본인이 읽으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왜? 왜 굳이 녹음을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왜 녹음을 하시냐? 남편에게 제가 직접 녹음한 유연함의 힘을 오디오북을 보내주면서 차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대신 들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성장형 사고방식이죠. 보통은 이게 오디오북이 없으니까 이게 남편 못 듣네. 일할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운전하니까 이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듣네. 이거 그냥 못 읽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내 뇌에도 더 많이 각인이 될 테니까 일석이조니까 녹음을 해서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듣게 해주자. 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좋다고 꼭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준섭님, 임준선님이 제가 이제 쓴 걸 바로 캡처해 온 건데 아주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유연함의 힘 강의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매했는데 박사님이 말한 제독 다시 읽는 거죠.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지식의 재생산 물음표 내 지식으로의 변환을 노리고 구매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냥 읽기만 하시면 안 돼요. MBA 같은 거 여러분 한 과목 들으면 뭐하죠?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조별 토론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신큐온에 유연함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독서 토론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재독을 하시면서 재독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이 책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진짜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냐? 이거 다 여러분 특강이니까 제가 진짜 떠먹여 드리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좋은 내용이네. 이 내용 좋다. 그냥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 예를 들면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이 피드백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피드백 관련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딱 3개만 내가 진짜 씹어 먹는다. 이건 씹어 먹는다는 거는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한다라는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그게 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피드백 좋네. 와, 이거 피드백은 꼭 받아야겠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내 인생의 피드백을 받을 건지 이거를 진짜로 머리가 빠개질 때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상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게 특강이라서 좋은 거거든요. 이 책은 피드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셀프 피드백을 언급하지 않아요. 최고의 피드백은 셀프 피드백입니다. 제가 또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라서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여기에 원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여기 원리에다가 그 예제를 뭐예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내 케이스로 바꾼다. 내 모든 사례로 바꾼다. 혹은 여기에는 이런 사례가 나왔지만 그거보단 조금 더 멀리 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느슨하게 가면 다른 책에서 읽은 사례로 바꾼다. 이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 여러분은 500만 원 더 뽑아 먹죠. MBA 친구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읽을 거거든요. 너무 좋죠? 그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얘기 잠깐 해보면은 특강 하는 김에 우리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또 극찬을 했던 책이죠. 죽음의 역사. 이 책은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쩌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얘네가 뭐가 아쉬워서 앤드류 두이그한테 잘 보이려고 이걸 이런 거를 자기네 신뢰를 걸고 이런 걸 추천하겠어요. 왜? 쓰레기책 추천했다가는 진짜 쌍욕만 먹어요.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신뢰가 전부인데 신뢰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게 2025년 최고의 책이냐. 근데 이거를 읽으셨을 때 책을 제대로 뭔가 이 책을 좀, 왜냐면은 이 책이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기호 차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었는데도 나한텐 별로였어. 그렇게 말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그럼 얘네는 왜 이걸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을까? 책이 1년에 정말 쏟아져 나올 텐데 미치지 않고 왜 했을까?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해드리면은 책을 제대로 읽으면 뭘 아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 다 이제 이건 이게 그거죠.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다 가끔 잡담하잖아요. 우리도 특강 시간에 잠깐 독서 잡담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다 연결이 됩니다. 제가 빌드업 하는 거예요. 독서를 제대로 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책이 왜 저한테 대작이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게 뭔지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 어떤 회사 주식이 이렇게 올랐대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은 4밀리언에서 7빌리언까지 갔으니까 1000배, 3000배, 2000배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러분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랐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식은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오른 거는 시점의 문제만 남았지 다 동의하실까요? 폭락만 남았습니다. 그냥 그 시점의 문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폭락만 남았습니다. 폭락.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그래프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만년 전이죠. BC 이제 만년 전이죠. 그러면서 한 12,000년 동안 어느 정도 여러분 인구가 늘었냐면은 70억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인구는 그러니까 유기체는 여러분 모든 유기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 있습니다. 죽거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폭락이 한번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뭐예요? 죽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거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서 이 저출산 해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말을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 말을 안 하는 나라는 출산율이 2.1이 넘는 아프리카밖에 없을 거예요. 다 이거 갖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가 대단하다고 했냐? 왜 앤드류 도이그 선생님이 대단하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나라 언론부터 저출산이 난리 났고 고령화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행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시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건 이 인구가 감소하던 시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꽤 긴 시간일 거예요. 막 여기 인구 조금 안 늘어나고 감소하거든요. 이거 한 500년 될 거예요. 500년 넘는 기간입니다. 이때 인구 줄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감소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앞으로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걱정하는 게 있어서 뭐 고령화를 걱정을 하면서도 고령화를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저출산도 여러분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이 말을 항상 여지로 남겼었는데 앞으로 저는 저출산 해결해야 된다 막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역사 읽고 책을 제대로 읽고 나면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제 죽음의 역사 여러 개가 나오죠. 기근, 역병, 비만, 심장병, 당뇨병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침 튀기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치매. 왜? 실제로 고령화 뭐 저출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거가 현실이 뭐냐면은 지금 치매에 걸린 사람들 숫자가 미친 듯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여기 통계가 나오잖아요. 미국, 뭐 독일 이런 데 다 뭐예요? 지금 사망률 1위가 뭐로 가고 있냐면은 다 치매로 가고 있어요. 다 이제 이게 1위를 탈환했습니다. 치매가. 근데 여기서 설명이 뭐가 나와요? 치매는 그냥 일반 병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치매는 그냥 암은도 슬프고 다 슬프지만 암은 걸리면 결국에는 심해지면 죽고 그래서 딱 끝나는데 치매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예요? 치매는 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뭐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약학이 발달해서 바이오 공학이 발달해서 치매 약이 안 나와요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는 60대 이상인 분들이 그 혜택을 입을 확률이 없어요. 입으면은 만약에 20년 정도 왜 이제 뭐 mRNA 같은 거 있으니까 운 좋으면은 저때 정도 치매약이 나올까 말까? 지금 당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어느 나라나 지금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뭐 막연하게 뭐 치매약 나올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 식습관, 그 다음에 일을 언제까지 하냐 이런 걸로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를 읽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지금 막 유튜브에서 조회수 빨려고 막 다 맨날 저출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책을 읽고 나면은 초연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그러려면 유연함의 힘의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경험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죠. 연결되네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특강이라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막 오프라인에서 멘토링 프로젝트 할 때도 막 이런 거 설명해드렸고 그러니까 폭락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럼 이제 유연함의 힘도 책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좀 책 표지를 클로징업해서 찍었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댓글 쓴 걸 제가 봤어요. 이거보다 일치월장 이제 저희 책이죠 더 좋다. 일치월장 좋죠. 근데 왜 이걸 제가 클로징했냐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책을 제대로 읽으면이라고 여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일치월장이 사실 저는 내용면에서는 유연함의 힘보다 몇 배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MBA 교수여도 우리가 더 잘 썼어요. 근데 냉정하게 저는 우리 책이랑 비교했을 때 이 책이 압도적으로 좋은 게 뭐 하나 있는데 제목이에요. 제목을 너무 잘 졌어요. 제목이 사실 전부거든요. 우리보다 제목을 저는 20배 잘 진 것 같아요. 고 작가님도 인정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찍으려고 통화했거든요. 형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정했어요. 왜? 그러니까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머리에 박혀야 돼요.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유연함의 힘을 통해서 경험에서 성장해야지. 유연함의 힘을 갖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지. 유연함의 힘을 갖기 위해서 피드백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제목을 너무 잘 줘서
자, 여러분들한테 독서 안 한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역경이 많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지? 그거를 각인시켜서 삶에 적용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0명이에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유연함의 힘 5글자죠. 이거를 깨닫기 위해 500쪽 정도 되는 책을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강 듣고 여러분이 독서하시고 제독하셔서 이거를 꼭꼭꼭 아까 여러분 케이스로 적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유연함의 5글자가 여러분의 심장에 팍, 여러분의 뇌에 팍 박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독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유연함의 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머리에 팍 박힌 단어가 뭐예요? 폴리매스예요. 자, 폴리매스는 책 자체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동어 반복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으로 따지면 그냥 1등. 제 인생에서 너무 강력한 철학적 영향을 준 책 폴리매스. 너무 좋죠. 그 책을 읽어야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특강 듣고 여러분이 나는 유연함의 힘을 탑재했지. 이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500만 원이 뭐예요? 몇 천만 원 뽑아 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가면서 이제 특강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은 특강에서 더닝크루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더닝크루거 효과. 이게 뭐죠? 무식하면 뭐죠? 용감하다. 이거 썸네일 나왔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기가 no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루, 이제 막 전문가죠. 이게 경쟁력이고 confidence 뭐예요? 자신감이죠. 능력, 경쟁력 이런 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량이 0일 때 내가 조금씩 올라가면 자신감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어때요? 이때 사람은 자신감이 정점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할 때 자신감이 절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때보다 사고를 겁나 친다. 여기서가 이제 메타인지가 낮아지는 구간, 메타 무지의 구간이다. 응?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밸리 오브 디스페레, 절망의 계곡이네요. 그렇죠? 뭐예요?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뭣도 모르는데 하고 쭉 떨어져서 사실 이만큼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실제보다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구간이 절망의 계곡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면은 쭉 올라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자신감은 포화된다. 그래서 뭐예요? 크게 말하면은 뭣도 모를 때 자신감이 제일 넘친다. 그 다음에 조금 알면은 이제 불안감이 제일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가 되면은 다시 자신감 회복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심리 효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특강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제 피드백에 관한 마지막 문제를 알아보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 피드백이 언제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즉 피드백이 가장 필요할 때에 피드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미시간 대학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은 더닝크루거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행동에 관한 이론을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특강이라서 이제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해주지만 제가 그래프까지 갖고 와서 진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란 쉽게 말해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하는 거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준보다 자신이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반면 능력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그들과 정반대다. 겸손해서든 현실에서 안주하고 싶지 않아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비드 더닝의 말을 직접 들어봐자. 이 말이에요, 이 말.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대문이 열렸다, 지퍼 열렸다라거나 얼굴에 뭐가 묻었네 같은 사소한 일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적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피드백은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크고 중요한 무언가에 관해서는 입을 다닙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멘토링 프로젝트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정작 크고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진짜 뼈를 때릴 수 있는 소리를 해드리려고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왕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아무 모임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식으로 행동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최악이죠.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그걸 깨주는 거거든요. 더닝과 동료 연구가들은 자기 평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다른 현상도 발견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시간 엄수 같이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은 제대로 평가하면서도 리더십 기술이나 정교함 같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특성을 평가할 때는 판단력이 떨어졌다. 이게 레퍼런스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 있는 거. 자신의 능력을 잘못 평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지의 무지.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메타 인지가 뭐예요? 인지의 인지인데 사실 다 지니까 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무지의 무지도 결국에 메타 인지가 낮다는 건데 메타 인지가 낮다는 거를 그냥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랑 저랑 이 특강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었다? 무지에 관한 무지. 메타 무지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저는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랑 이 특강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는 사실상 외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알고리즘으로 영상 제대로 걸리면 인생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왜? 갑자기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 나죠? 그러면은 무지에 관한 무지의 사슬이 끊기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죠.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없다. 제가 여기 읽으면서 메타인지라고 써놨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특강을 만들면서 어떤 말을 만들었다? 메타무지. 피드백을 잘 활용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닝크루거 효과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요? 모르는데 자신감이 넘치니까 물어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마당에 문제 해결법을 원할 리가 있나? 한 발 더 나아가 문제 해결법을 알기 위해 피드백을 요구하거나 피드백 속 단서에서 주의를 기울일 일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유연해질 수 없다. 유연성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자질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0%가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다? 무지에 관한 무지의 상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굳이 여러분 이 책 좋습니다 하고 끝나면 광고나 덜덜덜 돌리면 되는데 정말로 제가 거의 뭐 한 달 다 써가면서 왜 이 특강을 찍냐면은 뭐예요? 이런 거를 그냥 특강 아니면은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좋은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한다니까요. 그럼 나는 아니겠지. 나도 그럴 것 같네. 이거가 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피드백을 얻지? 이거를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동료들한테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앉혀놓고 야 나에 대해서 평가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 물어보는 방법도 피드백 방법도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여기서 이제 거의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유연함의 힘을 가르쳐주는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면은 피드백을 잘 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팀원들한테 유연함의 힘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조직은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가르쳐주는 파트가 나와요. 사실상 복습 파트예요. 복습 파트. 근데 생각보다 미묘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도 잘 인지하셔야 되고 쭉 읽어보면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타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대가를 자초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트위터에서 전략사업 개발 담당 부사장 섹솜 수리아파는 이것이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하나를 꼽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치월장보다 또 좋을 수도 있냐면은 이분이 MBA에 있고 이런 관련 비즈니스맨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뭐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저희는 다 읽어서 쓰는 건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역경이
역경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거 누구나 말 못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우리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CEO, 자신의 수업을 듣는 CEO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면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로 옛날에 예를 들었었는데 어떤 축구 꿈나무가 있어. 제가 가서 야 너 축구로 대성하겠다. 그러면은 제 말의 힘보다 박지성 씨나 차범근 선생님 아니면은 뭐 손흥민 선수가 가서 야 너 축구로 대성하겠다. 그러면 그 친구의 인생을 그 박지성 차범근 얘기를 들었을 때 바뀔 확률이 뭐 10배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역경을 어디서 누가 제일 많이 배웠냐 물어보니까 역경에서 많이 배웠더라. 근데 누구더냐? CEO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비슷한 내용을 읽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왜 이 책을 제가 극찬하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사실 뭐 별거 아니죠. 뭐 부사장 뭐 BP인데 근데 뭐 사실 BP면은 우리나라 부사장 맞나? 아무튼 BP는 그래도 높아요. 뭐 그래서 BP인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내 경력에서 반환점을 돌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서 반을 쏟아붓고 깨달은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언제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내가 일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과연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함구하고 어떻게든 그런 소리를 안 들으라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수리아파는 자진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일이 일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진즉 결론을 내렸다. 자, 자진해서 피드백을 요청해본 경우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이 대국민 필독서를 통해서 다 깨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그럼 요청하면 피드백을 잘 줄까요? 피드백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사들도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잘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거 특강하면서 진짜 제가 왜 여러분 목숨 걸고 특강하는지 조금씩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깨 부셔야 돼요. 누구든 피드백을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피드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피드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실사례 하나, 멘토링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4기가 마쳤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8주 하면서 처음 발표 때랑 마지막 발표 때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 가을에 또 할 거거든요. 가을이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진짜 좀 제 스타일대로 표현하면 이거 개대박인데 진짜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 참가한 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이건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발표가 8주 동안 발표조차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올라가고 메타인지가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이런 진짜 빛나는 결과가 나왔냐 이런 유기적 도달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올게닉 리치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저는 그걸 개념을 좀 굴전정해서 그러니까 올게닉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기적 피드백 뭐냐면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멘토링 프로젝트는 핵심 뭐냐면 80%는 셀프 피드백이 전부예요.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렇게 비싸고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뭐 BP도 피드백이고 피드백 근데 나한테 피드백을 줄 데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피드백을 제일 잘 줄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돼요. 왜? 어제 일도 까먹는 게 우리 뇌예요. 셀프 피드백을 꼭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좋다 그래도 20%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대박나기 인생 바라지 안 한다니까요. 소름 돋을 정도로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셀프 피드백만 되는 게 아니라 멘토링 프로젝트 돌아오면 다 왜 미친 듯이 바뀌어요. 요 20%가 어마어마한 다른 점인데 일단 셀프 피드백을 7, 8에 56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하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피드백.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1%의 자극을 주죠. 그래서 이게 실사례인데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멘토링 프로젝트 끝나고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해보세요. 1km를 한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듣고 예를 들어 그 몇만 명이 봐도 실제로 1km 뛰어보면서 기록 재보는 사람 없어요. 0.1%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제일 쉬운 것부터 매일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만 바라고 그냥 계속 그냥 뭐 투덜투덜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제 인생 최고 기록이거든요. 뭐 엄청 빠른 것도 아닌데 느린 것도 아니에요. 1분을 4분 23초에 뛴 거예요. 1분이래 1km를.
근데 이걸 제가 왜 띄었냐면은 제가 이거를 멘토링 프로젝트 기간에 4분 한 30초를 뛰는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요 친구는 이제 윤일군인데 한 30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 친구들이랑 30대 초반 친구들이 뛰었다가 제가 4분을 뛴다고 하길래 아유 내가 그래도 신박사보단 빠르겠지. 난 나이도 젊고 신박사님은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그래서 몸 풀고 뛰다가 1km 전력 질주했다가 119 부를 뻔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짧은 고강도 운동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냐가 여러분 건강 증진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걸으세요 그런 것도 하겠지만 중강도 고강도의 운상을 일주일에 2-3번 주기적으로 하세요가 그냥 똑같은 멘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마지막 날에 4분 30 뭐 몇 초까지 뛴 거예요. 제 기록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선물로 자극을 줘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극을 받으면 이걸 넘어서고 신기에 또 더 빨리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선물하고 이거를 제가 진짜 이거 뛰다가 입에서 피만 나. 저는 이거보다 이제 더 빨리 뛸 수는 없어요. 무릎이 아파갖고. 이거보다 더 빨리 뛰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이랑 다른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뛰면 3분 59초 때까지는 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젊고 운동을 좀 시작을 하니까 요 윤일이라는 친구가 4분 7초까지 뛰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따라 뛰어갖고 4분 때도 겨우 뛰어갖고 119 부른다는 친구가 뭐예요? 1%의 자극, 피드백을 주니까 어때요? 확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확 퍼포먼스가. 왜요? 그 다음에 스스로 피드백을 준 거죠. 맨 처음에 메타인지 자기가 달리기에 대해서 메타인지 메타 무지한 상태였어요. 앞에 내용이랑 달리기인데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젝트는 좋죠.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을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바에 저 이거 한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연함 에임 한번 제대로 읽고 멘토링 프로젝트 받는 거랑 안 읽어보고 받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죠. 여기 참여한 분들이 이거 말 생각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오늘도 30분 넘었네. 여러분 유연함 에임은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A 한 과목 진짜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10강 함께 하면서 요번에 저랑 유연함 에임을 진짜 DNA 때려 박는 겁니다. 너무 저는 신나요. 사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하느라고 제가 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례는 모를까? 여기 없는 거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여기 셀프 피드백이 없네. 메타 무지. 이 단어 써야지. 이거 밥 먹고 이것만 고민하느라고 지금 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도 행복해요. 그래서 이거 찍는데도 NG 나오고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 막 걸리거든요. 근데도 행복해요. 지금 우리 몇 강이죠? 6강이죠, 6강. 이거 다 찍을 생각에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피드백 보면서 독서법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7번째 특강 이제 콘티 짜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도 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딱 하고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MBA에서 이런 리더십 코스가 있으면은 웬만한 MBA 리더십 코스보다 우리께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나온 어떤 리더십 코스보다도 우리께 솔직히 가격으로 따져도 제일 비쌀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진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 연결되는 이제 이거 요번에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진짜 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특강 한 과목 마친 거잖아요. 이제 8월 달에 2번째 특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10강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연함 에임 그거에서 세부 버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리더십 구체화하기. 이거 들은 사람은 이제 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책이랑 이 책이랑 연결 지점이 있어서 제가 하면서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필기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과목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유튜브 이 진짜 플랫폼 세상에서 이 한계 비용인 제로인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짜로 이제 책을 읽고 여러분이 적극적이면은 어디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랑 끝까지 이번에 10강 다 완주하시고 이제 또 2번째 시즌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 너무 만족스럽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7강에서 만나요.